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들 은행텔러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과목의 창구 실무의 이론 강의 좀 했었죠. 그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자금 세탁 방지 제도,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내용을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은행텔러 전체 과목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고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은행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예금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이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열고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제도입니다. 자, 자금 세탁이 뭘까요? 돈을 세탁기에 넣고서 깨끗이 빤다는 걸까요? 약간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 자금 세탁은요, 불법적인 자금을 마치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시키는 걸 우리가 자금 세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범죄 자금 같은 불법적인 자금을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 방지에 관한 제도가 바로 자금 세탁 방지입니다. 우리 시험에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여기에 먼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 다른 말로 한자를 써가지고 혐의 거래 보고 제도라고 해요. 혐의 거래. 혐의가 이제 의심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제도 또는 혐의 거래 보고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STR로 표시하는데 이 STR이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거든요. 그걸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제도가 뭐냐? 의심스러운 거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보시면, 고객의 평소 거래 상황이나 사업 내용 등을 평소와 어째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임직원, 즉 금융기관에 있는 임직원들의 경험과 지식,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 짬밥이라고 하죠. 짬밥.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의심스러운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요, 객관적인 기준은 없어요. 그냥 주관적인 자신의 짬밥,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이거 좀 의심스럽다 하는 주관적으로 합당한 의심이 들 때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거래는 다음의 경우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거래냐 보시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재산이 범죄 수익과 관련돼 있거나 또는 공중협박자금, 예를 들면 테러자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자금 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 얘 분명히 불법적인 자금인데 합법적인 자금으로 지금 둔갑시키고 있어. 이런 걸 인지한 때 의심스러운 거래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 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도 신고를 하지만 어디에다 보고한다? 여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합니다. 가끔 시험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제도는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금융위원장이다,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표시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자금 세탁 방지에 관련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금융정보분석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inancial Intelligence Unit 해가지고 FIU라고 하거든요. FIU.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도 가끔 요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안 보셨으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걸 보는데 드라마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는 수사기관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고, 그 다음에 금융정보분석원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서 두 번째 어떤 제도가 있냐면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CTR이라고 해요. Currency Transaction Report라고 해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입니다. 이건 뭐냐? 은행이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그래서 이 고액을 얼마로 볼 거냐, 고액을 얼마로 볼 거냐 따질 때 요 특정 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다?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자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영수는 이제 받은 경우죠. 그 거래 사실을 30일 내에 이것도 누구? 금융정보분석원장 FIU의 원장한테 보고를 하는 게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입니다. 그래서 보고 기준은요, 동일인 한 사람 기준으로 하루 동안 주거나 받은 현금액을 다 각각 합산해서 이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고액 현금 거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한 사람이 주거나 받은 그 현금액을 다 각각 합산해서 그게 2010년부터는 2천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이 넘으면 고액 현금 거래로 보고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하는 게 바로 CTR,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중요하게 꼭 캐치해야 될 내용은 우리 앞에서 본 혐의거래 보고제도 있죠? STR. 혐의거래 보고제도는 금액 기준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냥 임직원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합당한 의심이 들면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고하는 게 그게 혐의거래 보고제도요. 반면에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기준이 있죠.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2천만 원이라는 거. 이게 차이점입니다. 보고 제외 대상. 그럼 이런 것들을 여기 또 있네요. 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되는 거래는 뭐냐면 2천만 원을 따질 때 이런 것들은 뺀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 이하의 원화 송금. 이런 것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100만 원 이하의 원화 송금은 실명 확인 생략되는 거래잖아요. 실명 확인. 그래서 그리고 100만 원 이하 상당 외국 통화 매입 매각 금액 이거 다 실명 확인 생략되는 거예요. 각종 공과금, 법원 공탁금, 은행 지로 장표에 수납한 금액, 100만 원 이하의 선불카드 금액 이런 것들은 이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에 2천만 원 금액을 계산할 때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대부분이 실명 확인도 생략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밖에 보고의 제외 대상은 다른 금융등과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 즉 금융기관끼리 주고받은 금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와 현금을 주고받은 금액 이런 것들은 국가가 이런 자금 세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이런 것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객 확인 의무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한번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 배웠죠? 그래서 금융거래 목적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랬었죠? 자, 금융거래자가 자금 세탁 등의 요 불법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확인하고요, 검증하는 등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걸 고객 확인 의무라고 합니다. 이 손님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 써서 보라는 거죠. 어떤 금융거래 할 때 그렇게 하느냐? 계좌 신규 개설할 때, 처음에 계좌 신규 개설할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금융거래를 앞으로도 계속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요때 고객 확인을 주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해당되는 게 뭐 여신거래, 보험거래, CD 발행, 대여금고, 약정계약, 보관어음 수탁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미화는 $10,000입니다. 우리가 $10,000면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이 지금 환율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미화는 $10,000입니다. 원화로는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한번 딱 금융거래 하는데 2천만 원 이상인다. 그러면 고객 확인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금융거래의 실제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데 이 사람이 거래하는데 이 당사자가 아닌 것 같아. 의심해. 자금 세탁 행위나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고객 확인 의무, 즉 주의 의무가 가중되는 거고요. 이런 고객 확인 의무는 이런 거래는 이제 면제가 됩니다. 뭐냐면 각종 공과금 수납,
특정 채권의 거래, 법원 공탁금, 만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 만기 환급금이 없는 그런 보험계약, 이런 것들은 고객 확인 의무에서 제외되는 대상이고요. 대리인, 여기에 뭐 보증인이나 담보 제공인을 포함해서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 확인 의무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수행하여야 한다.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대리인에 대해서 또는 보증인 또는 담보 제공인에 대해서는 고객 확인 의무를 면제시킨다. 그럼 틀립니다. 확인, 수행해야 되고요. 관련 기록을 전산이나 문서로 이런 고객 확인 사항들은 몇 년간 보관? 5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한번 살짝 나왔었죠? 그때 이제 말로 제가 구두로 빠르게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보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뭐냐? 2천만 원. 이거는 부부 별도입니다. 옛날에는 부부 합산이었는데 부부 별도 각각입니다. 각각 개인별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우리가 소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소득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금융소득이라는 건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제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입니다. 그럼 다른 금융소득이 뭐냐? 다른 종합소득이 뭐냐? 소득 종류에 보시면 종합소득은 이자소득